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각광을 받으면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폐배터리의 수도 갈수록 늘어나서 폐배터리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필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전기차는 그 배터리 성능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성능이 확연히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통 그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어느 정도고, 또 전기차 배터리의 그 성능이 70% 이하로 떨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네, 일단 전기차 배터리 자체는 한 6년, 7년 이상은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뭐 10년 정도 쓰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역시 이 배터리 수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충전 횟수를 몇 번 하느냐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번 하게 되면은 수명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요새 400km, 500km 주행한다 그렇게 따지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다 그러면은 훨씬 더 수명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휴대폰 보면은 한 2년, 3년 쓰면은 동시 통화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그렇다고 자동차는 훨씬 더 잘 만들기 때문에 이 휴대폰보다는 훨씬 더 수명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년, 7년 정도 되면은 많이 주행 거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70%를 잡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100km 주행한다 그러면 70km로 준다는 뜻인데, 겨울에 특히 한 1, 20% 정도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주행 거리가 짧아지고, 또 히터라든지 뜨거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네. 보면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 거리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70% 이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실제로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뭐 7년, 10년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데 70%를 보통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주행거리, 특히 배터리 성능이 7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무료로 교환해주겠다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시켜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70% 기준대인데 보통 7년, 8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제작사마다 조금씩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창고는 일산하고 제주 테크노파크, 또 경북 테크노파크 이렇게 이제 세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세 곳의 창고에 최근까지 모인 배터리, 이 폐배터리 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이거 일단 좀 궁금하고요. 네네. 또 지금의 추세대로 이 폐배터리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추후에는 얼마나 많은 또 이 폐배터리가 더 쌓이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이 세 곳에는 상당히 많은 배터리가 모여 있습니다. 아마 세 군데 다 합치면은 거의 천 시스템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0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0대요. 하나당 이제 나온 배터리 자체가 초기 모델이 이제 폐차돼서 나온 것들은 용량도 그렇게 아주 크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하이브리드 차 배터리들도 있습니다. 보통 그러겠죠. 일산 같은 경우에도 한 300여 개 정도 모여 있는데 1,000여 개 정도면 벌써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또 일반 한 대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보관하는 것도 지금 신경 써야 되고,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온도라든지 습도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기차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용이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원짜리 전기차다 그러면은 한 1,600에서 2천만 원 정도 해당이 되니까 굉장히 높은 비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배터리 자체를 재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그 이전에 미리 이 빼놓은 배터리를 저장을 해놓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누적돼 있고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매년 쏟아져 나오는 이 전기차 폐배터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지금 현재 이 사용되고 있는 등록된 전기차 자체가 올해 말을 20만 대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년, 8년 정도 되는 배터리다라고 생각하면은 폐차된 게 본격적으로 나올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음. 실제로 전기차 같은 것들이 사고가 크게 일어나서 배터리를 폐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거의 새 배터리와 다름없는 배터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음. 보면은 매년 쏟아져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또 매년 한 1000기 이상씩 쏟아진다면 누적 대수 워낙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이유 자체가 이거를 넓게 이 물류센터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안정된 곳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또 분리하는 작업도 아무렇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음. 분리하는 것들도 체계적으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잘못하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열에 대해서 취약한 것이 또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압력이나 네. 충격 같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이 수명이 다한 이 폐배터리는 이게 뭐 그대로 그냥 쓸모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떻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폐배터리 자체는 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사용하는 게 있고 재활용하는 게 있거든요. 재사용하고 재사용이라는 건 재활용이요? 뭐냐면은, 예, 예. 예, 재사용이라는 건 70% 이하로 떨어진 것을 관리를 해서요. 우리가 말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쓰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어.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 같은 데에도 발전된 에너지를 갖다가 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아, 장치에다 거기다가 저장을 저장하는 해서. 걸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 발생한 전기는 한꺼번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일부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또 꺼내 쓰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음. 이 리튬이온 배터리 쓰게 되면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거를 자동차에 썼던 배터리를 아까 70%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성능이 7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요거를 ESS용으로 쓴다든지, 또는 요거를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요, 중고 전기차에다가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중고 그래서 전기차에. 맞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이거를 관리를 통해서 재사용한다면은 고가의 배터리를 또 재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쓰다가 뭐 40%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러겠죠. 이거를 재활용한다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 원료를 다시 분해하는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음. 우리가 말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여러 가지 다 고부가 분리가 가치 되겠네요. 음. 원료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배터리로 재활용 사업을 하려면은 재활용에 관한 법 규정이 또 마련이 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그 목소리도 있던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좀 필요할 것이고 또 왜 그런 법이 필요한 건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같은 음.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낮지 않은 보조금, 상당히 높은 보조금이거든요. 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이 전기차 자체를, 특히 배터리 자체를 보조금을 그냥 무작정 없앨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100%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 사용한 이후에는 우리가 지자체 장학에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근데 이제 그게 환경부. 사라지죠, 이제? 맞습니다. 예. 대기환경보전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어.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당장 폐배터리를 지금도 1000기 이상 모여 있는데 이거를 활용 못하고 쌓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이 모여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아까 말씀드린 음. 대로 여러 분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의 법을 일단 해제를 하고요. 음. 실질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작정 해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세부적인 규정을 중에서 특히 안전 규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게 여러 가지 이 사고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이 어느 정도에 대한 규정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대기환경 부조법, 이 보존법 산하에 어떤 세부 규정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음. 기업체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그 중국이라든지 또 독일, 또 일본 등 이 외국에서는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네. 폐배터리 이 재사용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이렇게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이
전기차 수준 자체가 이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보다 많이 보급돼 있던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유럽에서도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주도부터 샘플 자체가 한두 군데 아까 말씀드린 ESS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가정용 비상전원 사용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역할의 업체를 통해서 배터리 만든 제작업체, 또 자동차 제작업체, 또 유통업체, 또 폐차 업체 이런 데들이 나서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 재사용할 것인지 재활용할 것인지 그런 역할을 여러 군데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느 정도 용량을 갖고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이 샘플들이 수십 군데씩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체계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아직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그래요? 규정을 만들고 또 활용도를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괜찮다라는 입증이 좀 돼야 된다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테스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1, 2년 이내에 아마 이런 부분들의 세부적인 규정이라든지 활용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이 좀 더 먹거리를 창출한다든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래서 국내만 하더라도 적어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2조, 3조 산업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서둘러서 관련 법규 또 재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더욱더 전기차로 교체가 될 텐데 배터리 관련 문제들을 좀 우리가 미리미리 대책을 좀 제대로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